안녕하세요. 이번 방송은 손실 나는 습관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자, 손실 나는 습관을 고치면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 나쁜 습관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습관이 고쳐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될 때까지 공부하고 실천하다 보면 된다. 입니다. 자, 공부는 대체 무슨 공부를 하라는 건가? 공부는 차트와 재료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차트의 일봉, 주봉, 분봉, 월봉의 흐름과 흐름이나 이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관찰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차트가 자기 것이 돼요.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관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인지력이 생겨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 종목은 내가 살 위치가 못 되는구나. 이 종목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재상승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들어가서 매수를 하자. 이런 관념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생길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신중하지 못한 종목 선택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자, 첫 번째, 신중하지 못한 종목 선택. 그러면 신중하게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나? 이거는 투자 방법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투자 방법을 장기 투자 스윙 이런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자, 산업 사이클이 길고 블루오션, 태동기, 과도기, 성장기, 초입부 종목이 좋다. 세계 5등 이내 국내 1, 2위 종목일 것. 이런 종목을 선택을 하실 경우에는 이 종목 갖고 장기 투자도 되고요. 중단기 스윙도 되고 단기 투자도 됩니다. 다만 그 자리는 주봉, 월봉 기준이냐 일봉 기준이냐에 따라서 중장기 투자와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가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좌를 3개를 파는 거죠. A 계좌, B 계좌, C 계좌를 파서 A 계좌는 적립식으로 이렇게 꾸준히 넣어서 7년, 10년씩 들고 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계좌는 나는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이건 팔겠다 그러면 며칠간에 아니면 몇 주간의 적립식이 아니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나는 과정에서 크게 올랐을 때 가격 이평선과 이격도가 크게 벌어졌다가 꼬리가 내려오는 지점에서 그냥 매도를 하시면 이제 요게 2주에서 적어도 3, 4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약간 길면 몇 달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매매 기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단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제가 음봉이었으니까 연속 음봉 2개가 있었으면 우상승 전환 종목들은 그 다음 날은 양봉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런 자리를 찾아서 종가 베팅을 해서 그 다음은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 그 단타 스윙이죠. 자, 시초가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초가를 따라가는 경우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시초가는 그 전날이 좀 주가가 음봉이었으면 오늘은 양봉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연속 음봉이 2개였다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 그런 곳은 시초가를 들어가도 된다. 자, 애초에 계획이 없거나 한 가지만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무조건 이렇게 매수 전에 미리 액션 플랜 A, B, C, D 유형이 나온다라는 시그널이 A, B, C, D 4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계획을 미리 짜놓고 A가 나왔을 때, B가 나왔을 때, C가 나왔을 때, D 유형이 나왔을 때마다 어떤 적절한 행동 사항을 저기다가 기입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수 전에. 그리고 매수할 때도
매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할 거고 이 종목은 이렇게 할 거고 A, B, C, D 계좌, A, B, C 계좌에 대해서 각각의 계획을 미리 다 짜놓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첫 단추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 액션 플랜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고 크게 안 날 수도 있는 게 이 액션 플랜에서 나와요. 그리고 수익 관리가 시드머니를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액션 플랜이 장기 투자와 이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인 같은 이상한 행동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중단기 스윙과 단타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주식시장에서 요거 하나 때문에 상위 10%에 들어가는 어떤 매매 기법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운에 따라서 수익을 냈다가 운이 나쁘면 하한가도 가고, 뭐 더 심하면 하한가를 3방 4방씩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거를 여러 번 겪게 될 겁니다. 이 액션 플랜 A, B, C, D 시그널에 대한 준비가 가장 먼저 돼야 된다. 투자 방법과 목표 기간에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장기 투자를 결심했으면 이거는 올인을 하시면 안 되죠. 장기 투자를 결심했는데 올인을 해놓고 나는 이거 오르면 떨어지면 난 그냥 기다릴래? 그게 아니라 장기 투자는 정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게 오르고 내리고의 어떤 차트 흐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산업 사이클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는 초장기 투자 같은 경우 뭐 5년 이상 이런 경우에는 나는 그냥 산업 사이클이 이게 10년짜리고 20년짜리고 30년짜리다 그러면은 나는 이 종목은 거의 99%이 개별 악재만 없으면 99% 종목이 10% 이상은 무조건 상승한다 라는 믿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10% 이상은 뭐 크게 오르면 1000%도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장기 투자는. 그러니까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좋은 종목 거의 300%에서 100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되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첫 단초가 됩니다. 장기 투자는 종목이 이상하면은 장기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 종목을 선정하시는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게 장기 투자예요. 그리고 산업 사이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종목은. 자, 단기 투자를 결심하셨으면 이 뭐 산업 사이클 보는 것보다는 차트 N 파동 매매가 가장 좋습니다. N 파동은 11선이 될 수 있고 25일선이 될 수 있고 33일선이 될 수도 있고요. 60일선, 41선, 뭐 221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차트 N 파동이라는 건 뭐냐면 가격 이평선에서 뭐 상승을 하고 있다가 5일선을 훌쩍 넘겨가지고 이평선이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다시 하락하는 구간이 나오죠.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락했다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상승을 하는데 거기 더블 구간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상승형 더블 구간, 그런 지점에 하단 지점에서 매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1선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25일선, 21선, 33일선, 뭐 41선, 61선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그 종목마다 그 성격이 있어요. 그 종목이 기존에 뭐 몇 주 전이나 몇 달 전에 아니면 뭐 1년 정도의 차트를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면 꼭 보면 그 선이 얘는 31선을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했고 어떤 종목은 60일선을 타고 왔다 갔다 했고 어떤 종목은 10일이나 15일선을 타고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이제 이게 추세죠. 이게 종목마다의 추세를 보고 단기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상승 전환이 되는 그 첫째 날이나 종가 시점에서 들어간다.
이런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자, 정확한 매수 자리와 매도 방법의 문제다. 앞부분에서 좀 다룬 내용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정확한 매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 자, 장기 투자라면 주봉이나 월봉을 활용해야 된다. 주봉이나 월봉에서 특정한 추세가 나온 하단 지점에서 상승 전환되는 지점, 이걸 찾아야 된다. 차트를 많이 보셔야 돼요. 자, 단기 투자라면 일봉과 분봉을 활용할 것. 단기 투자는 일봉과 분봉을 봅니다. 장기 투자는 주봉과 월봉을 보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하시는데 주봉이나 월봉이 이미 고점을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고점을 올라갔다면 그게 장기 투자하기가 힘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벌써 7만 프로에서 8만 프로 정도 올라온 종목이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한 4천 프로 정도 올라온 종목이고요. 근데 산업 사이클이 반도체는 벌써 30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죠. 앞으로도 아마 10년에서 20년 더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산업 규모는 반도체만큼 클 수 있는 신규 그 블루오션 종목군들이 있어요. 4차 산업군이나 뭐 전기차나 이런 수소차나 이런 산업이 되겠죠. 그 태동기에 있는 과도기에 있는 산업들.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성수기를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가 지나면 성장 둔화기가 올 수가 있는 위험이 있죠. 이게 언제 오리라는 거는 보장을 저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5년, 10년 지나면 너무 많이 오른 부담감 때문에 계속 무너지려고 하는 위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회피를 좀 하는 게 좋죠. 그런 종목은 오히려 중단기 스윙을 하는 게 맞다. 중장기 스윙은 반도체가 30년 전에 있었던 시절처럼 그 시점에 들어가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말하면 장기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 종목군, 그리고 산업 사이클이 이제 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30년, 20년, 50년까지 갈 수 있는 산업군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10개 이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이게 산업이 곧 씨를 뿌리고, 지금 씨를 뿌리고 있지만 곧 씨를 거두게 되는 그런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 종목이 이제 2년에서 한 3년, 4년, 5년밖에 안 됐다면 이게 바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릇이다, 씨앗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매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장기 투자라면 주봉 눌림목 적립식 분할 매수. 적립식 여기서 이제 주봉 월봉을 활용하는 건 똑같은데 이게 내려왔을 때 적립식 분할로 계속 넣는다. 올라갈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격 이평선과 이격도가 벌어져서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는 대기를 하고 있고, 그게 다시 내려오면은 더 좀 많이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흐름이 주가가 일자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지점이 있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지점이 있고, 그러니까 올라간 지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게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옆으로 갔다가 근데 눌림목에서 실패할 경우도 있습니다. 실패한다라는 거는 어떤 외부적인 악재 아니면 내부적인 악재 때문에 이게 한 번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내려가서 기간이 석 달 동안 밑으로 가거나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 장기 투자는 적립식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도 꾸준히 사주셔야 됩니다. 그 안 사다 보면은 그게 폭등해 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런 자리가 출현하고 난데. 근데 자, 여기서 그런 자리가 출현했을 때 약간 문제가 되는 자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별 악재 중에 정말 심각한 악재가 생기는 거. 그런 종목은 손절을 하셔야 돼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지금 살아났죠. 근데 이게 검찰 이런 관계 어떤 법적인 그 해석 나름에 따라서 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풀린 것 같긴 한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나 이게 누가 헌법소원을 하고 이런 게 정말 헌법소원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죠. 왜냐하면 본식회계가 법적으로 드러났잖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식회계 정황도 있고 정보도 있는데 그래도
전급 부족 뭐 이런 게 조금 해석하기 나름이 있습니다. 근데 대우조선해양은 실제로 분식회계가 일어났잖아. 그리고 그 분식회계라는 거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위에 있는 조항에 법적으로 상장 폐지 규정 안에 가장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분식회계를 했기 때문에. 분식회계는 상장 폐지예요. 그러면은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대형 악재가 생긴 거죠. 그럼 그 종목이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가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으면 그 종목은 과감하게 손절 처리를 하셔야 된다. 정식 분할 매수를 멈추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라도. 그래서 장기 투자할 종목은 되도록이면 대기업주, 그리고 대기업주 중에도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굉장히 크게 많이 하는데 분식회계 같은 이런 짓을 해서 회사를 망쳐가지고 상장 폐지가 될 공중분해 당할 일을 만들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단기 투자라면 일봉과 분봉상 눌림목입니다. 단기 투자는 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을 사용해도 되지만 주봉 속에서 일봉과 분봉을 따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봉과 분봉을 따로 보고 그 일봉과 분봉의 눌림목에서 돈을 매수한다. 근데 눌림목에서 계속 내려가는 빗면이 아니라 일봉과 분봉에서 계속 내려갔다가 다시 양봉 전환되는 시점에 찰나 거기서 포착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단타라는 게 있죠. 초단타라는 거는 갑자기 돌발 호재가 터졌거나 그 전날 뭐 이게 이슈가 갑자기 발생했다. 그러면 그날 아침에 이 종목이 상한가라는 게 갈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자, 상한가라는 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초단타라면 그 일봉 만족값에서 오리 매수를 하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이미 오른 종목은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 초입부에서 보통 보면 어떤 종목이 늘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하던 종목이 갑자기 5%에서 8%가 정도 뛰면 이 종목이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이 어떤 호재가 엮여 있는지를 빨리 확인을 하시고, 원래는 단타 종목은 그 전날 저녁에 발굴을 해가야 돼요. 그리고 발굴을 그 관련주가 5개에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주를 다 관정을 해놓고 이 중에 정말 상장 폐지 대상인 종목은 빼놔야 돼요. 그 잘못 물리면 이제 결단하자. 내가 혹시나 뭐 갑자기 기절을 뭐 거래를 하고 있다가 교통사고 나서 기절을 한 상태다. 그러면 못 팔게 되는 거겠죠. 다른 사람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걸 계속 갖고 있었는데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초단타 종목은 상장 폐지 대상 종목은 되도록이면 아예 관종에서 지워버리겠어요. 지워버리고 상장 폐지 대상이 아닌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자, 올인 매수, 수익 혹은 손절. 자, 이게 오늘 팔아도 되고 내일 팔아도 되는데 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면 물리게 되면 정말 큰 사단이 나요. 이게 초단타로 하시는 경우에. 자, 초단타는 보통 보면 5분, 10분 만에 한 3%, 5%, 길게는 뭐 상한가, 그 다음 상한가 가면 그 다음날 파는 거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자 초단타는 손실이 나면 거의 99%는 팔아야 됩니다. 근데 1% 정도는 안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고수의 영역이에요. 고수의 영역. 추가 매수를 해서 이게 그 다음날 양봉이 크게 나왔다가 그 다음날은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에서 샀어. 이제 과감하게 약간 전문가 영역에서 상한가 갔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마이너스 4%에서 딱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근데 내가 마이너스 10%의 손절을 딱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생각보다 꼬리가 확 올라가거나 그러면 한 2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유형도 있긴 한데 그거는 정말 전문가의 영역이고 매 그 10초 단위로 계속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전업 투자자들이 영역이에요. 자, 일반인들은 그냥 내가 손실이면 그냥 손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걸 믿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어떤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매도 방법을 미리 계획해 둬야 된다는 거. 좀 전에 자,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초단기, 초단타마다 스탑로스 어떤 내가 그 정식 분할매수도 완료가 됐다 그러면 스탑로스를 그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동 매매 기능에 맡겨야 되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저도 주식을 몇 년 이상 했는데도 가끔씩 이게 뇌동매매가 돼가지고 매도를 못합니다. 매도를. 그래서 손실이 난 적이 있어요. 손실이 몇 번 났었는데 크게 그걸 몇 번 겪어보고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스탑로스 걸어버립니다. 마이너스 400만 원 돼도 그냥 스탑로스 걸어놓고 이게 그걸 안 찍고 올라가면은 살아나는 거고 찍고 내려가면은 절단하니까 거기다 걸어버립니다. 걸어놓고 뭐 담배 피고 오거나 뭐 밖에 나와서 산책하고 오면 그 종목이 손절이 됐거나 아니면 진짜 올라가 있거나 근데 손절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번 실패해서 계속 내려가는 종목들은 계속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매도하고 난데 올라간 종목은 한 4개 정도, 5개 정도 되고 정말 크게 떨어졌을 때 계속 내려갔던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도를 빨리 끊어줘서 다행이지. 자, 여러분들도 스탑로스 자동 매매 기능은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가 못 이깁니다. 이 컴퓨터나 돈 앞에서는. 자, 나쁜 습관과 망상을 버리지 못한다. 여러분들 나쁜 습관 있죠? 이 나쁜 습관이라는 게 여러분들 특히 초보분들은 이 나쁜 습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잘못됐을 때 손절하지 못하는 거. 이게 계좌가 작살나는 첫 번째 이유고 주식에서 망했다. 그리고 주식을 사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전부 다 이것 때문이에요. 잘못됐다고 하면 손절을 마이너스 30% 이전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30%는 굉장히 크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마이너스 30% 안에는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개별 악재 종목은 경중에 따라 반드시 손절 범위를 정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 개별 악재 종목은 경중에 따라 반드시 손절 범위를 정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 내가 개별 악재가 생겼어.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종목에다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고 기다리다가 이걸 손절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좋다. 나는 여기까지 1차 분할 매도, 여기까지 2차 분할 매도, 여기까지 3차 분할 손절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지정을 해놓고 손절을 나눠야 됩니다. 어떤 것도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한 방에 다 뭐 손절을 하셔도 되겠지만 짧을 때는 한 방에 다 손절하시고 약간 범위가 벌써 늦었다 그러면 약간의 기대치를 약간 좀 타이트하게 한 5번 나눠서 손절을 걸어 놓으시면 그게 반대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 확률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 밑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손실만 더 커진다는 거. 자, 스탑로스로 기계적 손질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스탑로스로 해놓고 늦었다고 싶으면 스탑로스에 맡겨놓고 그냥 볼일을 보세요. 이걸 팔까 말까 고민스러워서 안 팔았더니 그게 하한가 연속 3방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날 팔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 과욕과 망상을 내려놓지 못한다. 여기 보통 보면 제가 정말 황당하신 분이 수백 명들 분들 중에 정상적인 어떤 논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하시는 분이 제가 100명 중에 한 5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 95분은 정말 망상입니다. 한 달에 100%, 한 달에 60% 이렇게 벌겠대요. 그럼 한 달에 60%면 대체 얼마죠?
10달만 해도 600%잖아. 600% 벌면은 월에 프핏이 한 달에 2% 정도잖아요. 1년에 20%에서 24%인데, 아니 대체 600%를 어떻게 벌겠다는 거지? 그 600% 벌겠다라는 거는 이게 정말 망상 중에 망상이고 정신이 나간 거 아닐까? 600%면은 예를 들어서 회사나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그러면 100억짜리 회사를 팔아가지고 당장 주식해야 되고요. 아파트 뭐 집 있잖아요. 집 자기 집 장인 장모 집 뭐 부모님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주식해야죠. 다 팔아서 주식해야지. 1년에 600%면 내가 10억 집 다 팔면 한 30억을 모아서 1년만 하면 얼마 버는 거예요? 3, 6, 18 180을 버는 거잖아요. 180을 버는데 그걸 뭐 집 그런 거 1년만 그냥 전세나 뭐그 모텔이나 이런 데 살면 되지. 1년 만에 그만큼 버는데 안 그래요? 그런 거 정말 이상한 망상을 하지 마세요. 1년에 전국에 한 3% 정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정도 봅니다. 뭐 10% 정도만 돼도 아마 20% 30%는 벌 거예요. 조금 많이 버는 해가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적이 있는데 600% 정도 나온 적은 있어요. 반년 만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까먹는 것과 다 이제 뭐 손실 나는 것과 다 계산해서 1년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손실을 나면 금액을 확 줄여서 하기 때문에 종합 금액에서 이게 그 정도 수익이 나기는 힘들어요. 평균적으로 1년에 20% 3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해야지 과욕을 부리시면 안 된다. 자, 종합계좌 총액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공부를 안 하는데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는데 시험 합격할 수 있냐고. 없습니다. 없는데 공부를 안 하면서 600% 수익 내겠다. 100% 수익 내겠다. 70% 수익 내겠다. 이런 생각 이 자체도 뭐예요? 과욕이고 망상이죠. 공부는 하기 싫고 그 예를 들어서 리딩방 있잖아요. 유료 리딩방 같은데 가시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그냥 유튜브에 생방 리딩 하시는 분인데 생방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좀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경제TV에서도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요즘에 뭐 아침 새벽마다 이분이 생방을 하시는 거야. 회원 모집하려고. 근데 그 전날 어떤 종목을 이제 며칠 전에 샀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샀고 어떤 사람은 또 샀는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그 회원인 분이 2,100만 원을 벌었대요. 그럼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굉장히 크게 넣더라고. 그 사고 팔고 사고 10억을 뭐 단타 스윙을 하는 것 같은데 10억을 넣어가지고 2,400만 벌었다 이걸 막 자랑하셨는데 근데 거기 회원분들 중에 같은 종목을 사서 손실이 13,000만 원이 나신 분이 있더라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리딩 하시는 분의 문제냐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그 이제 매수하신 분이 한 분은 2,400만 원을 버셨는데 한 분은 3,000만 원 손실이 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얼마 가격에 스탑로스를 걸어라 했거나 아니면 이 가격이 떨어지면 바로 매도하세요. 이 가격 위로 올라가면 3% 수익이 되면 바로 매도하세요. 이렇게 사인을 했다는데 그러면 3%가 됐으면 팔아야죠. 이 여자분 평단가도 3.4%인가 뭐 이렇게 됐더라고. 근데 왜 매도를 안 했냐니까 이게 그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갔는데도 계속 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벌써 마이너스 15% 정도 넘어갔습니다. 그 지금 3천만 원 마이너스야. 그 금액을 그런 스윙주에다가 단타 스윙주에다가 이렇게 그 정도 넣는 것도 좀 제가 이해가 안 되긴 한데
그 3천만 원 됐다라는 게, 한 분은 2,400만 벌고 한 분은 3천만 원 손해면 이게 리딩하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이게 사는 사람의 문제야. 3%면 팔면 되잖아. 3%가 목표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3% 팔아야 되는데, 이분은 안 파시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인지력이나 이해력이 딸리는 거죠. 딸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만 하면 되는데, 따라하지도 않아요. 지키는 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기 혼자 할 때도 공부를 안 하는데 이게 3% 올라갔다가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로 가면 이게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그 성질을. 주식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게, 옆으로 횡보할 때는 계속 횡보하다가 이제 막판에 결정을 합니다. 이 주가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내려가면 끝도 없이 내려가려고 해요. 이 성격을 이해해야 돼요. 주식은. 자, 우상승 전환으로 갈 때는 이거 역사적 신고가를 뚫으러 올라가는 종목이 많고요. 한참 동안 횡보하다가, 자, 아니면 한참 동안, 2, 3년 동안 내리던 종목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2차 상승, 3차 상승이 나올 자리쯤 됐는데, 이 종목이 갑자기 탁 올라가다가 탁 떨어져서 그 박스권을 이탈하면, 그거는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내려가기만 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빨리 이탈하기 전에 매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에서는 마의 숫자가 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4% 지점이 굉장히 위험한 지적입니다. 자, 4% 올라가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로 가려고 하고요. 마이너스 4%짜리가 4% 됐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게 상승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마이너스 4%가 이탈돼서 마이너스 6%를 딱 찍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그냥 우르르르 무너져서 그냥 마이너스 20%까지 가버립니다. 며칠 만에. 그리고 마이너스 20%에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이너스 40%, 60%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게 거의 한 달 내에 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못 팔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에서 안 끊어서 팔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가끔씩 고댕이 파는 경우가 있는데, 마이너스 12% 정도까지 딱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케이스는 있긴 해요.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한데, 그런 케이스도 좀 많은 편입니다. 한 10번 중에 4번 정도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호재를 숨기고 있는 종목이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정도에서 팔고 마이너스 12%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찰나에 다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수익을 다 메꿀 수가 있는데, 손실을 난 거를, 그런 자체를 거부한다는 거, 본인들의 마음이. 그래서 계좌가 작살납니다. 조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망상과 과욕이 전재산을 탕진하게 하는 첫걸음이다. 이거 반드시 지키시고요. 공부하면 수익이 생기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손실. 뭘 원합니까? 이거는 답이에요. 이거는 뭐 절대적인 조건. 이게 운에 따라서 가끔씩은 수익 나고 가끔씩은 손실 나는데, 가끔씩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손실이 나요. 이 원칙을 안 지키시면. 이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투하시고요. 꼭 성공하는 투자가가 되십시오.